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8월 3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0% 하락한 아파트가 등장을 했어요.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부산의 자랑, 이 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니 때문에 속상해.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에 의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 검토했습니다. 추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왜? 250만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야 돼요. 자, 금리 먼저 살펴볼까요? 아니요,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제가 제목에 왜 이렇게 붙었냐면은 이 아파트들, 이 경쟁률이 엄청 낮잖아요. 평균 경쟁률 20대 1. 이거는 평균 경쟁률 한 80대 1. 이거는 한 10대, 한 12대 1. 이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더라는 거죠. 뭐, 최고 뭐 경쟁률 하면은 뭐 400대 1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했다. 이거 보시면 450대 1도 있어요. 공급 세대수 두 개에 접수 건수 900개, 450대 1. 최고는 400대 1. 이 엄청나게 자랑을 해댔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주정심 후폭풍, 과거의 뉴스인데요. 대구 지역 규제 해제를 해주면서 세종 지역이 낙폭이 사실상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배제를 해버렸다. 세종시를 왜 배제했냐고 이유를 붙였어요. 여기 청약 경쟁률이 너무 세. 여기 규제 풀어주면 난리 날 거야. 그래서 규제 해제를 해줄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청약 경쟁률 부산 지역 엄청 낮죠? 이 아파트 말고 다른 또 소규모 아파트들은 미달되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띄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만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아파트들만, 경쟁률이 심했던 아파트들만 가지고 와봤어요. 다시 돌아보면 규제 해제 검토하는데 세종시를 해제를 못 해줬는 이유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못 해줬다. 그 말인즉슨 야, 부산도 못 해주겠다. 야, 부산, 야, 이거 너 자랑스러운 그 아파트들, 경쟁률 엄청 낮던 아파트들, 야, 걔들 때문에 우리 규제 해제 못하게 생겼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규로 하면은 6월달 기준으로 4.04%,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고정으로 빌린다 그러면 4% 후반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보금자리론이 4.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중에 돈 빌리려면 야, 5% 금리는 각오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언제 이 5% 정도 분위기였냐 하면은 금리가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 과거에 위기들이 있었던 그 무렵,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은, 야, 이때랑 비슷하다. 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대출금리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을 때가 근 10년 내에 없었는데, 그때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과 맞물려서 부동산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 하락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3.1%까지 올라왔어요. 노란색 선 기준이에요. 한창 낮을 때는 2.6% 정도 수준까지였거든요. 이게 말이 0.5%지. 요만큼 원래 잔액 기준이지. 주택담보대출 이게 800조니 뭐니 이렇게 주담대만 기준으로 봤을 때 800조잖아요. 여기서 돈을 갚아내가야 되는 돈이 0.5%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연간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주담대로만 해서 4조? 이거 얼마 안 돼 보이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나는 그 전에 대출 싸게 받았는데, 잔액 기준으로 나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과거에 뭐 3% 요맘때, 한 4-5년 전쯤에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집을 샀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5년이 도래하는, 새롭게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과거에는 요 정도 금리에서, 빌렸다면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뛰면서 갱신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들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는 거죠. 8월 중순에 코픽스 금리 발표할 때요. 아마 큰 폭으로 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예금 금리도 높아지잖아요. 은행이 자금하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대출자에게 그것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집값이 오르게 되면 뭐 금리가 오르면은 세입자한테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돈 들여오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너희들한테도 전가해줄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집 사기 부담스러운 시기, 매도 물량은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살짝 반전 이렇게 살짝 줄어들었어요. 아무튼 오늘이 거의 이번 주에 최고치가 될 텐데 과거의 최고치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적을 때는 3,700건, 지금 12,870건. 좀 있으면 앞자리가 1위 한 개 추가됐다고 말할 정도로 2년 전과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물량 너무 많다. 월세 물량도 역대 최대치예요. 6,272건. 두 개를 합쳐보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물량이 많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증가세가 거의 전국 탑이라고 말씀은 계속 드렸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38건, 요거 아니고요. 어쨌든 38건.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다. 신고가 비율은 거의 20% 조금 못 되는 수준. 제가 주간 브리핑 통해서 한 번씩 안내 드렸는데요. 신고가가 20%를 넘어서지 못하면 완연한 하락의 시기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의 거래량, 6월의 거래량 뛰어넘기 힘들 걸로 지금 보여져요. 지금 7월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정점은 4월이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가격 상황 제일 위쪽부터 보시면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20% 정도 하락한 거래,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거의 한 25% 하락한 거래 10% 정도, 대우 아파트 15% 정도. 이 와중에 대형평형이구나. 따로 검색 안 해볼래? 그러면 반대로 이 대형 평형에서도 하락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코롱하늘채 1차, 요거 오늘 제목으로 요걸 붙여봤어요.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최고 7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5천으로 떨어졌다. 이거 고점 40%잖아요. 아무튼 가족 간에 거래를 하건 뭔가 하건 이 세무서에 끌려가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거래가 나타나서 신고를 했는데 야 그거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래를 다시 취소하고 이런 사례들도 과거에 대구에 몇 차례 있었어요. 세무적인 부분들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3위 그린맨션 20% 정도 하락, 가락타운 1, 이것도 한 30% 정도. 30이라는 숫자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하루네요. 한 10% 정도 하락. 그래서 몇 페이지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3억 이하의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고가의 물건들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나마 3억 미만, 2억 미만 이런 것들 신고가도 이런 곳에서 출애하는데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뛰었다. 몇백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잖아요. 떨어지는 거래는 보시면은 기본 막 한 20%, 10%는 거의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10%, 20% 떨어지는 거래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자금 여력이 별로 안 좋아서 집을 구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집값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별로 안 올랐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격 2억 미만,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사신다면은 기왕에 사실 거면 20도 아니다. 최소 한 30% 신고가를 기준으로 30% 물론 거래 공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꼭 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좀 싸게 사셔라. 그래도 시장에 물건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싼 가격에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사는 사례들이 있더라. 물론 그 신고가라는 것이 거래 공백으로 인한 신고가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사시려고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내려가는 추세로 있고요. 거래량 지금 근데 거래량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 1월달, 2월달 거래도 굉장히 적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타 광역시 대비 인구 1000만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그나마 거래가 잘 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은 거래량의 찐바닥을 확인을 못했다. 찐바닥을 아직 확인 못했어요. 그것이 올 가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찐바닥을 확인하는 시기는 부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 혹시라도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먼저 더 풀어준다. 부산을 왕따시켜버리고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준다. 그때 되면 그때 정말 이 찐바닥이 거래량이 찐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6억 이상 거래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어 보여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거의 70% 정도 수준까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대구 지역을 보니까 3억에서 5억 요 구간에 규제가 해제되고 나니까 그나마 요 구간에 있는 물건들이 좀 매매가 되더라. 근데 매매되는 가격 자체도 기존에 5억, 6억 했던 것들이 가격이 좀 내려오고 4억, 5억 했던 것들이 가격이 좀 내려오고 막상 규제를 해제하니까 과거에 부산에서는 규제를 해제하고 나니까 가격이 엄청 펌핑되는 엄청 점핑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6억 이상 거래 비율 줄어들고 있고요. 분양권 6건의 거래 중에서 1건의 신고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아파트 신고가 1건 나왔어요. 138제곱미터 요거 84제곱미터 어떤 거는 막 4억 초반까지 왔었는데
야, 이거 84제곱미터 3개 살래? 이거 1개 살래? 거의 이런 정도 분위기일 정도. 네. 이게 뭐 특별한 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가격이 좀 많이 들쑥날쑥한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0.6억 정도 하락한 것도 있고, 센텀 KCC 스위첸, 이 층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 거의 반토막 아닌가요? 8억까지 거래될 8억까지 거래된 적도 있었는데 4억 1천에 거래가 된다. 어쨌든 분양권 시장은 다 같이 힘을 못 쓰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전세 거래 굉장히 적은 채로 6월도 줄어들었지만 7월의 거래 그렇게 아직까지 전세 거래 살아난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신고가 비율 10% 안 되는 상태고요.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이제 다시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 전에 2, 3, 4, 5 막 이런 거래들이 섞여 들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7월, 8월의 거래만 남아 있더라고요. 자,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동그라미 대충만 쳐봐도 거의 10중 8구 기존 전세 가격에서 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이번에 빅스텝 7월에 빅스텝 혹시라도 8월달에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야 이제 억 단위의 하락이 아니다. 억 단위의 하락이 아니다. 이 억 단위의 하락을 아마 경험하는 것도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전세 가격이 한 4억 5억 했던 것들이 정말 한 2억 3억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동그라미 쳐보면 정말 10중 8구다. 몇천만 뭐 보합 수준의 거래도 있지만 10중 8구 억 단위의 하락이 나타나니까요. 임대인, 임차인 원활하게 문제들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이 안이 전세 사기다.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요즘에 뉴스에 한창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4억 이상 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평균 전세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 그래도 아직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왜 부산의 전세가는 왜 많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동안 너무 쌌었다. 사실 그동안 집값 대비 너무 쌌었어요.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갭을 좁혀나가는 형태라서 지금 높게 형성된 걸로 보이지만 이 차트상에서는 이 갈색선이 가장 아주 너무 높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절대 금액 자체만 보신다면 다른 광역시가 견주어서 그냥 보통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부산에 사시는 분들 임차인이시라면은 야 그 과거보다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집값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많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월세 거래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 4,000건이 6월달에 거래 보면 4,000건 이하잖아요. 이게 엎치락 갈색선과 빨간 선이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던 모습은 아마 끝이 날 듯한 그런 느낌. 끝이 너무 빨리 예단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전세 거래량은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으로 시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